네, 용산에 이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말씀 중에 잠깐 짚어드릴 거는 그 양도세를 4.6%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 네. 취득세. 아,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 매매할 때 세금도 매매할 내야지. 때는 6에서 네. 45%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과세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양도 차익이 얼마 벌었냐에 따라서 요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네. 양도 지금 뭐 차익에 따라서. 네. 잘 팔아도 6천만 원 정도 양도 차익 날 것 같아요. 네, 네. 네. 5천, 6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도세를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일단 보유를 용산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고 네.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고 하시는 건데 네.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요거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 주신 이유는 요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네. 어떤 투자 상품이 있으면 좀 갈아타고 싶다. 네. 오피스텔이 안 오른대요. 네. 사람들이. 네. 자꾸 정리하래요.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오르긴 오른 건데, 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정리해야 되는 거라고 오피스텔은 네. 그런 수익형 부동산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돈을 좀 버시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배 아파서 그러시나? 왜 그러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제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리기 전에요. 네. 먼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상식으로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뭐 1.5룸이라고 하죠. 왜? 네. 이런 것들은 수익성 상품에 가까워요. 수익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투룸, 뭐 쓰리룸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차익형에 가까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쓰리룸이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파트의 대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면 보유하시는 거는 어떤 거죠? 원룸일까요? 아니면 투룸일까요? 쓰리룸일까요? 원룸이고요. 원룸이고요. 40m 제곱이 실면적이고 80, 네이버 부동산 보면 80에 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원룸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면적은 제가 크게 지금 상황에서 궁금하진 않고요. 네. 요거 매수하실 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저는 2억 6천 정도에 매수했어요. 2억 6천에 매수해서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임대가? 임대는 한 80, 85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85만 원에 네. 보증금은요? 크게 못 받으시겠네? 보증금 뭐 500, 1000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부동산의 매매 가격, 매도했을 때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3억에서 3억 3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요거 언제 사셨다고 하셨죠? 2018년이요. 그러면 3년 전이네요. 네, 3년 전 정도 됐네요. 3년 전에서 4천에서 7천 정도 차익이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요 정도면은 많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차익이, 그쵸.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제가 궁금한 건 네. 2억 6천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500을 제하더라도 2억 5천 5백이라는 돈을 들여서 2018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별로 안 오른 거라는 소리예요. 아, 네. 같은 투자를 했을 때 2억 5천이라는 돈을 네. 다른 상품 또는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뭐 지역적으로는 용산이 굉장히 좋았는데 용산의 다른 품목에다가도 했어도 네. 뭐 더블 이상은 훨씬 더 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3년이었으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청파도, 뭐, 호암도. 네네, 요즘 맞아요. 전자상가까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 투룸들이 지금 뭐 5억, 6억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굉장히 오른 거죠. 그 가격은 아마 이때 같이 출발을 했을 텐데 오히려 2억 초중반 대였을 텐데, 그렇죠? 네, 비슷하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계동 막 이런 비슷하게 데도. 출발을 해서 지금 그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들은 거의 네. 2배 이상,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이라고 원룸을 보유하시는 건데 제가 앞서 알고 있어야 될 걸 말씀드렸을 때 원룸은 수익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형에 가깝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시냐면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목소리만 이렇게 은퇴를 앞두긴 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고 꼭 한정 지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월 수익이 있잖아요. 네. 월 수익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월 수익이 급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기 편하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까지 네. 내가 꾸준히 급여 생활, 꾸준히 그 월의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네. 요게 이제 직장 생활이 마무리되면서 월 수익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월에 얼마의 수익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수익형에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차익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퇴직금 복리로 쌓이듯이 네. 그냥 요거 차익이 조금씩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마음 먹은 다음에 이제 수익형에는 접근하는 게 올바른 투자의 마음가짐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청자님은 이 돈을 들여서 월 수익이 85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요즘에 어떤 그런 생활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크게 도움은 됐었어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3년 네. 동안 3년 동안 다른 데 투자했었으면 지금 몇 억을 버셨을 텐데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고요. 아, 그게 낫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정리를 하셔서 네. 혹시 생각하고 있는 투자 방안은 있으세요? 투자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이 그렇게 빌라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뭐 빌라를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아니면은 네, 빌라 투자하고 싶기도 하고 네. 뭐 수익이 많이 날 만한 투자를 저도 하고 싶죠. 네. 네. 그러니까 전화 주셨겠죠? 네, 네. 근데 아이디어가 네. 그거 제가 이렇게 저게 오를까 하면 영원히 안 오를 것 같던 그 물건들이 갑자기 막 올라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용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임에 분명해요. 앞으로 서울시가 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용산이 아마 그 개발의 거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몰려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 그 개발의 어떤 수혜를 충분히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까지 3년 네. 정도로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기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도 네. 그렇게 될 거라는 소린 거예요. 근데 그 신용상역 북측 재개발도 있고 바로 뒤로 네. 그 앞에 용산공원도 네네. 이제 그거 되고 거기가 이제 입지상으로는 네네. 거기 무슨 뭐 효성 해링턴 막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네. 입지상으로는 역에서 참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시간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제 의견을 들으시고 지금 토론하면은 다음 분들 계속 기다려서 이렇게 죄송해요. 방송 네.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일단은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제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잘 네. 들어보시고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 지역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원룸에 대해서 수익이 지금도 수익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투자처를 지금 고르시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 공급이에요. 주택 공급 뭐 정부가 바뀌고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찌 됐든 정권이 바뀌어 뭐 총선을 해 대선을 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다고 해도 지금 최대의 화두는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오피스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쪽에 빌라를 내가 갈아탄다. 네. 라고 한다면
강남 쪽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아까 보니까 2억 6천 정도에 매매하셨고 매수하셨고 지금 500에 85만 원을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 예. 수익률적으로는 한 4%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강남의 빌라, 뭐 역삼동이 됐든 논현동이 됐든 강남의 빌라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네. 수익률적으로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도 않고 수익률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강남은 재개발을 노리고 차익 실현을 위한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강남 네. 자체는 지금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로에 대한 접도율, 그러니까 모든 주택들이 필지들이 다 도로에 잘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자가 새로 신축을 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노후도가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남 빌라를 내가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강남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임대 수요에 대해서 월세 수익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가 원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용산에서의 수익률보다 그렇게 크게 낮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인 거예요.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 뭐 구역 지정이 돼서 뭐 추진위라든가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기에는 금액이 조금은 부족하실 거거든요. 매도하신다고 해도.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뭐 누가 봐도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예정이 돼 있는 곳에 선점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화두는 무조건 주택 공급인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노후도가 충족이 돼 있는 그런 곳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들을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토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주택의 공급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이고 아니면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정비법을 좀 개선을 해서, 도정법을 좀 개선을 해서 좀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자, 완화시키자라는 게 재개발을 조금 빨리 속도전을 펼쳐서 빠르게, 서울은 어차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계 자체를 많이 좀 축소와 간소화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 예정지에 지금 갈아타서 한 번쯤은 좀 지금까지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차익을 확실하게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안을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급하게 갈아타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자체가 뭐 공공주도라든가 공공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물건별, 지역별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큰 차익을 실현하시려고 하면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되, 왜? 너무나 이 물건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의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조금은 더 공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전화를 다시 주셔서 오프라인에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은 저는 3년 갖고 있으셨으면 충분히 갖고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용산이 좋아진다고 해도 우선 다른 쪽부터 그 수혜를 받을 거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원룸 오피스텔이 그 수혜를 내 집까지 그 어떤 호재가 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그 시간을 차라리 재개발 쪽에 관심을 두는 게 훨씬 같은 기간 동안에 좀 더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언 드리는 거예요.